병원에 오실 때 되게 많이 우세요. 시작이라고. 병원에 가셔서 해야 되는 주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사하시는 분들 너무 기술이 너무 좋죠. 정말 잘 끼워 넣으셔, 그치? 폐경기 여성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호르몬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데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맞아요. 자궁이 있는 여성들은 프로게스테론까지 같이 써주는 맞아요. 그런 제제를 쓰게 되고, 혹은 이런 다른 호르몬 제제 티볼론이라는 것들을 써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효과를 같이 내는 호르몬이 있고, 티색이라는 약이 있는데 뭐 듀아비브라는 상품명으로 해서 최근에 나온 신약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에스트로겐만 쓰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을 낮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해주고, 자궁 내막암을 보호해준 게 아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예리 선생님 좋아하시는 미레나를 해서 자궁 내막암만 딱 보호해주는 역할로 쓰는 미레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완벽한데요? 요즘 최근 트렌드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티셀, 그 듀아비브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지가 않죠. 맞아요. 약값이 조금 비싸지만 유방암이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은 듀아비브를 써볼 수도 있죠.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왜 여성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들 이제 호르몬 치료 권유하면 유방암 생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실제로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는 어떨까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거가 이제 주된 우리의 요법인데, 그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유방암을 올리진 않는 걸로 돼 있죠. 다만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우리가 자궁 보호 효과로 쓰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약간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기도 한다. 호르몬제를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만 쓴다고 했는데 맞아요. 에스트로겐만 쓸 때는 오히려 유방암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그쵸.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이 함유가 된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 일반 여성에서 1000명 중에 1명이 유방암 위험도라 치면 호르몬 치료를 한 여성에서는 1000명 중에 1.8명. 사실은 그렇게 높이지는 미미해요. 않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는 5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검진을 잘 하시잖아요. 폐경이 되고 난 뒤에 내가 호르몬 치료 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기초 검사에 유방암 검진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거에서 3분의 1 정도가 걸러진대요. 유방암 걸리신 분들을 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검진을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 유방암이 호르몬 맞아요. 치료 하신 분들 중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빨리 발견되고. 맞아요. 호르몬 치료하면 병원 더 자주 와야 되잖아. 맞아요. 검사 더 자주 해야 어쩔 되잖아. 수 없이. 하는데 약을 타러 오시는 건 자주 오실지언정 사실 검진은 똑같이 1년에 한 번 맞아요. 아닌가요? 특별히 내가 뭐 유방에 문제가 있거나 자궁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똑같이 다 1년에 1년. 한 번. 네. 살이 찌면 유방암 더 많이 걸리잖아요. 우울해서 술 한 잔 마시면 또 위험해져요. 호르몬제 복용했을 때 유방암을 일으키는 확률보다 다른 암을 예방하는 그 맞아요. 확률이 좀 더 수치로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그게 더 맞아요. 높기도 하니까. 대장암 같은 경우도 줄여준다고 맞아요. 돼 있고, 그리고 인지기능장애도 굉장히 많이 그쵸.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생긴 치매나 이미 생긴 골다공증이 호르몬제가 치료해주진 못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생기기 전에는 예방해주는 효과가 맞아요. 있다는 거. 그러면 호르몬 치료는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개인에 맞춰서 사용하는데, 그게 기간이 5년, 10년이 이제 더 딜레이 될수록 내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는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80세 됐는데도 막 나 호르몬 20년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럼 너무 길게 드셨으니까 어머님 이제 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 야 내가 이거 먹고 죽나 그냥 지금 죽나 무슨 차이가 맞아요, 있냐. 맞아요. 난 그냥 어. 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정답. 근데 그런 분들이 약간 피부나 이런 게 고와요. 너무 고와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광이 나더라고 확실히 그러니까요. 얼굴이. 맞아요. 일괄적으로 다 끊는 건 아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더 예전에는 한 5년만 하자 했다가 좀 더 5년 이상도 괜찮을 것 같다 했다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맞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내가 폐경된 지 10년이 넘었거나 사실 60세 이상이 되면은
사실 호르몬 치료를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네. 어떤 증상이 있다. 특히 음. 이제 질 건조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그 맞아요. 나이가 되면 많이 호소를 네. 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결국은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질정제를 가장 많이 권유해드려요. 맞아요. 예전에 좀 더 편하게 쓰는 질 크림, 이제 에스트로겐 크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단종에 네, 대해서 안 약들이 다 들어와서요. 하나씩 이 호르몬 질정이 질 건조증이 되게 심할 때 처음 쓰면 엄청 따가워요. 힘들어하세요. 다른 질정보다 좀 크고, 맞아. 그다음에 좀 겉이 매끈하지 않다 그럴까요? 깊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베스틴이라는 질정하고 이제 지노프로라는 질정이 있는데 지노프로는 또 잘 부스러져요. 네, 그래서 물을 묻히면 와르르 부서져요. 근데 지노프로의 장점은 에스트로겐 용량이 오베스틴보다 조금 낮아서 유방암 환자들이 써도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지노프로에는 그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어서 질내 환경을 또 좋게 바꿔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노프로도 써도 되지만 처음에 건조증이 엄청 심할 때는 지노프로 쓰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베스틴이 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그냥 반 잘라서 맞아, 잘라서, 반 잘라서. 넣으셔도 얘가 돼요. 잘 녹아요. 꽉 지고 맞아요. 있으면 녹아. 약간 초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들 중에는 호르몬을 좀 꺼리시거나 아니면 오베스틴이나 뭐 지노프로 같은 질정 못 쓰겠다 힘들어서 하시면 관계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될까요? 윤활제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 때문에 성관계를 못 하셔서 성관계 할 때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성욕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경우에는 티볼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쓰시면 성욕 자체도 조금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건조해서 아파서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 욕구가 없는 건지에 따라서 그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티볼론 드시면 약간 힘도 좀 난다 그러시고 이 티볼론이 근육량을 또 조금 늘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은 살이 찌고 물을 좀 끌어당기는 맞아요. 성질이 있어서 티볼론 제제를 드시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5kg 이상 찌시면 사실 이 약을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릴 때 티볼론 제제는 드시면 부정출혈은 없을 수 있지만 살이 좀 찔 수 있고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호르몬 제제를 드시면 살은 안 찌지만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다. 티볼론 제제라든지 아니면 티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면홍주 같은 거는 줄이긴 하는데 그 효과가 우리가 에스트로겐 제제보다는 좀 떨어지기도 해요. 일단 내가 왜 호르몬을 먹는가, 나의 어떤 증상 때문에 호르몬을 먹는가도 그 호르몬 제제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호르몬 제제를 먹고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꼭 와야 되나요? 꼭 와야 될 때. 제가 진짜 꼭 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질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꼭 오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질출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애매하기도 해요. 호르몬도 처음 시작하면 네, 질출혈이 또 조금씩은 있긴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폐경기 여성에서 부정 질출혈이 있을 때 10% 정도는 자궁 내막암이 네. 진단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병원 왔어요. 검사를 다 했어. 정상인 거를 알았어. 그러면 괜히 왔어.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안 집에 나오는 게 좋은 있었으면 거죠. 집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와서 그래도 확인을 한 거고 혹시나라도 나왔을 때보단 좋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거니까. 정상임을 확인하는 게 의미가 맞아요. 있는데 검진이라는 건 건강할 때 하는 거고요. 이게 병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치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병이 아닌 네.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맞아요.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뭐 괜찮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시면 또 오케이 좋지 않을까. 내년에 만나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산부인과 오시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모나 엄마나 이런 가족력들을 조금 다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상담에 맞아요. 유리해요. 특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직장암, 대장암 이렇게. 그러면 모든 폐경기 여성들이 다 네.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나요? 하면 좋겠죠.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예방도 되고 좋긴 하겠지만 근데 또 모든 약이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기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금기증은 어떤 것인가요? 유방암이 있으신 분은 유방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 완료됐던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유방암의 재발이 올라가겠죠. 절대 안 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은 맞아요. 항암을 하고 나면 폐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폐경이 되고 나면 정말 이제 부부관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 산부인과 학회나 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지뢰하는 레이저 같은 거를 질 축소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거를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을 굉장히 고수했는데, 최근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질 건조증에 있어서는 그 CO2 레이저, 지뢰하는 레이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쓰는 게 조금 겁이 나는 폐경기 여성들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이외의 치료로 질 레이저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질환이 있다든지 혈전증, 피딱지가 생겼던 걸로 고생한 적이 있다든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뭐 질환이 있는 경우 뭐 꼭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아닌데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는 약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꼭 말씀을 해주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많이 드시고 계신 게 있어요. 땡관장에서 하는 맞아요. 땡관장에서 하는 화땡라, 약국에서도 파는 페라민 땡, 폐경기 호르몬 대체제, 뭐 건강기능식품, 백수 때문에 난리 난 적도 맞아요. 있었고 또 달맞이꽃 종자유 그쵸. 뭐 이런 그거나 것들 요즘 석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알진 못해요. 근데 보면 그래도 좀 증상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른다. 맞아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드시는 건 자유지만 사실 맞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히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 근데 명확한 거는 폐경이 됐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출혈이 생겼어요 라고 오셔요. 근데 초음파도 너무 깨끗하고 혹은 내막이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병력 청취를 잘 해보면 꼭 그런 식품들을 맞아, 드신다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많아요. 얘네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하겠죠. 있긴 있겠죠. 있는 것 내막도 같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두꺼워져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알 수 없는 질출혈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병원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증상이 확실히 있으면 초기에는 빨리 증상부터 조절하고 맞춰가면서 차라리 저런 것들로 식품이나 이런 다른 물질을 바꿔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막 힘들어하는 거 다 겪고 나서 이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나서 그제서야 맞아요. 이제 산부인과 오면 효과도 늦어서 뭐 큰 돈도 그러니까 못 받아서.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그리고 네, 저는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수영을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아, 그 네네. 시원한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우리가 더운 걸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관절에 하중이 덜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절에도 좋아서 수영은 이게 근육이나 이런 건 좋은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산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칼슘, 비타민 니를 D를 먹으면서 그래서 아쿠아로빅 하면 돼. 정리를 하자면 폐경기 증상에는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다. 호르몬 치료를 해도 암의 위험도를 드라마틱하게 올리지 않고 암의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 약도 있다. 폐경기는 그냥 내가 참고 지나가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시고요. 폐경기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모든 여자는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인생을 건강하고 조금 더 젊게 살 수 활기차게. 있느냐, 활기차게 살 수 있느냐, 저희와 만나시면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폐경기를 겪고 계신 어머님에게 하면 제일 좋은 선물. 저는 칼슘이나 비타민 D. 우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금 봉투. 천재인데? 그럼요. 필요 없어. 칼슘 비타민 D가 무슨? 당하셨죠? 머플러나 아니면 얇은 옷들을 해서 쉽게 벗을 수 있게. 밍크 모피 뭐 밍크 비싼 거 이렇게 사드리면 그거는 껴있으면 힘드니까 넣어놓게 됩니다. 아시죠? 아들 엄마 나한테 그렇게 해드렸나? 현금 저희 봉투 어머니. 드리고 저 언니 불효- 보고 계시나요? 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